대한민국이 현재 통째로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이번엔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 IMSI, IMEI, 유심 인증키 같은 핵심 보안 정보가 통째로 털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전처럼 그냥 이름 전화번호 새나간 수준이 아닙니다. 해커가 이 정보를 손에 넣으면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그 자체를 가로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IMSI, IMEI가 도대체 뭘까? IMSI는 이동통신 가입자 식별 번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에 등록된 내 고유 번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통신사가 확인할 때 쓰는 핵심 식별자죠. 그럼 IMEI는 뭘까요? IMEI는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핸드폰 하나하나마다 태어날 때 부여되는 일련 번호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어떤 핸드폰을 어떤 사람이 쓰고 있다, 이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유심 인증키까지 털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MSI가 우리 신분증이라면 키는 그걸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이 둘이 같이 털렸다는 건 우리의 신분증과 도장이 해커 손에 동시에 넘어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심스와핑이란? 이제 심스와핑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스와핑은 말 그대로입니다. 심카드를 스와핑 즉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해커가 유출된 IMSI, IMEI 인증키를 이용해 통신사에 나 유심 바꿀게요 요청을 하면 통신사는 속아 넘어가고 해커가 내 번호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 전화, 내 문자, 내 인증번호 싹 다 그놈들이 탈취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금융권이나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곳은 SMS 인증을 기본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치명적인 겁니다. 3. 예전 실제 심스와핑 사례. 심스와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이번 SKT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마이클 터핀 사건. 2020년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 마이클 터핀이 심스와핑 피해를 당했습니다. 터핀은 미국 이동통신사 AT&T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해커들은 AT&T 콜센터 직원들을 속여서 터핀의 전화번호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AT&T 시스템이 터핀의 유심을 새 유심으로 교체하라 라는 요청을 그대로 승인해버린 겁이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끔찍했습니다. 해커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터핀의 암호화폐 지갑에 접속해서 비트코인 약 2,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0억 원 상당을 털어갔습니다. 터핀은 이 사건으로 AT&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총 2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죠. 이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심스와핑 하나로 수백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 2022년 한국 국내 심스와핑 피해 사례. 2022년 한국에서도 심스와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약 40건 이상의 심스와핑 피해 의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그리고 겨우 3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이 털리고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은행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피해자는 수억 원어치 자산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됐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통신사는 책임을 회피했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책임을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심스와핑은 단순 해킹이 아니다. 당신의 모든 디지털 생명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SKT 해킹 사건은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눈앞에 가져다준 현실인 겁니다. 해킹 사건 원인과 문제점. 그럼 이번 SKT 사건은 왜 이렇게 터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보안 투자 부족. SKT는 무엇을 놓쳤나? KT나 LGU+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뒤 엄청난 규모로 보안 투자를 늘렸습니다. 서버 이중화 내부망 강화, 침입 탐지 시스템 고도화, 이런 것들에 돈을 쏟아부었죠. 반면 SK텔레콤은 어땠을까요?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이런 신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미래를 향해 이런 신사업에 투자하는 걸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 인력은 줄어들었고 보안 관련 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안은 뒷전 기술 뽐내기에만 집중. 이게 이번 사건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럼 이번에 뚫린 서버,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 줄여서 HSS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HSS는 통신사의 심장입니다. 통신 가입자의 모든 핵심 정보, 인증 정보, 통화 및 데이터 설정, 심지어 로밍 설정까지 모두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걸 해킹당했다는 건 통신사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렸다 의미입니다. 단순 데이터 몇 개 유출된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중요한 데이터가 다 탈취된 것이죠.
SKT의 대응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사고가 터졌을 때 SKT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 위법사항. 정보통신망법은 해킹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T는 사고 발생 후 무려 45시간이나 지나서 신고했습니다.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죠. 2. 초기 대응 문제.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고객에게 교체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유심 재고가 부족하다면서 나중에 오세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신규 가입자는 받는다 광고는 계속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 소통 부재.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나 안내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 와중에 광고 문자만 날려댔습니다. 가장 큰 문제 책임 회피.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사고는 SKT가 졌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전부 고객 몫입니다. 유심 교체. 고객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 초기엔 고객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뚫렸으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세요. 이게 SKT의 태도입니다. 결국 이런 대응 방식은 SK텔레콤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은행을 쓰고 메신저를 쓰고 모든 인증을 맡기는 시대에 통신사가 무너진다는 건 개인의 디지털 생명, 즉 모든 자산이 대응할 시간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SKT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하기. T월드에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자가 너무 몰려서 대기를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유심 자체를 물리적으로 교체하기. 현재 유심을 교체하려면 대기를 몇 일이나 더 해야 하는지 알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유심을 교체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인증 수단 중에서는 구글 OTP 같은 앱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계좌나 이메일 SNS 계정들은 SMS 인증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닌 현실. 이번 SKT 유심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빼앗길 수 있는 진짜 심각한 보안 사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행, 비트코인 거래소, SNS 계정 이 모든 게 한순간에 해킹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SKT는 사건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안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은 이미 뚫려버렸습니다. 다음에도 언론이 다 말하지 않는 이야기. 진짜 중요한 이슈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닝커피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